오케이. 자,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했고 그 영상도 여러분들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수열의 합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그마라는 기호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쌤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긴 할 텐데 그냥 한 번만 짧게 언급을 하면, 자, 시그마라는 기호 밑에는 이제 변수와 시작점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끝점, 어디서 끝낼 것인가가 들어가는 게 맞고, 자,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오겠죠. 자, 여기 목적어가 와서 여기 적히는 목적어를 변수가 시작점일 때부터 끝점일 때까지 전부 다 뭐 하신다? 더하신다. 그치? 이게 시그마의 의미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이 기본으로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좀 비교를 하나 시작할 건데, 자, SN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 수열의 합을 의미할 수 있을 텐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SN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고정된 친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n에다가 아무리 자연스러운 숫자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제1항부터 무조건 더해줘야 돼요.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1항부터 더해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어떤 것을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중간에 어떤 것을 생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정적인 친구야. 예를 들어서 쌤이 SN이라고 쓰면 얘는 A1부터 이렇게 쭉 다 더해서 AN까지 더한 거잖아. 걔를 같은 표현으로 쓰려면 시그마,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다 라고 쓰면 얘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을 다 더한 거니까 일단 같은 표현이긴 하지. 그치?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다채로운 게 뭐냐면, 쌤이 만약에 K가 이렇게 M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를 다 더했다 라고 하면 M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n은 m 이상이어야 되는 게 맞지. 자, 여기서는 n이 m 이상이 된다가 맞고 중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할 거니까, 얘를 만약에 s로 표현을 하려면 얘는 sn이라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내서 sn-1이라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다 더해내를 빼줘야지만 이런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시작점에 대해서 유동적이고, 자,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끝점에 대해서도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S를 가지고는 차의 기호로 표현해야 되는 애를 얘는 그냥 한 번에 시그마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지. 또 하나 예를 들면, 너희들 만약에 AK를 이제 더할 건데, 자, 이렇게 더해볼게. A2K-1로 해놓고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를 다 더한다고 치면 얘는 여러분들 무슨 항만 더하는 거야? AN이라는 수열에 홀수항만 더하는 거지. 하지만 SN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하죠. 얘를 SN으로 나타내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차라리 뭘 만들어야 돼? 얘를 가지고 A2K-를 아무리 넣는다 해도 SEK-1은 홀수번만 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그 홀수 차항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더한 거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상당히 S를 가지고는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시그마는 좀 더 유동적인 친구가 될 거다 라고 일단 받아들여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차피 시그마도 수열의 합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고 SN도 수열의 합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지만, 얘가 조금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자, 활용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마 좀 더 복잡하게 출제되는 게 많겠지. 그치? 중간중간 항을 건너뛸 수도 있을 거고 시작점을 달리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치? 일단 이런 특징이 하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다음으로 쌤이 정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겠지. 자, 시그마의 어떤 특징은 성질이라고 할게요. 성질은 정적분과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인티그랄이라는 기호의 성질과 똑같고,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합, 차, 실수배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나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게 맞죠. 그래서 시그마, 여러 개의 시그마가 있으면 덧셈과 뺄셈, 실수배로 연결된 애들은 자연스럽게 분리하고 합치는 것이 가능하나, 곱셈이랑 나눗셈은 그게 안 되니까 매우 조심해서 다루는 게 맞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K가 1일 때부터 자, N일 때까지, 자, 이렇게 쓸게. CAK에 더하기 BK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 뭐 뺄셈도 가능할 거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어차피 얘는 실수배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눠도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자유롭게 써주면 C,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에 더하기 빼기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BK다라고 이렇게 써줘도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그치?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적어보면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랑 BK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얘를 함부로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와 곱하기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BK로 이렇게 나누어서는 쓸 수가 없는 게 맞죠. 그치? 곱셈이랑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함부로 분리하시면 안 되고 이 형태를 유지해준 상태로 걔를 직접 계산하는 것밖에 없을 거야.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웠어야 되는 식 중에 이런 거 있죠.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K 곱하기 AN 이렇게 있어요. K 곱하기 AN. 그럼 얘들아, 너희들은 오직 누구한테만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K죠. 얘가 지금 변수인 거 맞지? 그럼 나는 K가 들어간 것만 더할 거니까 잘 생각해봐. 1AN 더하기 2AN 더하기 3AN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 얘를 AN이라는 거를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취급해 주는 게 중요해? 상수 취급이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뺄 수 있지. 실수배지 얘? 실수야. 얘 그냥 실수배인 거야. 그러면 AN이 앞으로 빠지고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자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능하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이번엔 NAK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번에는 K가 들어있는 AK가 뭐인 거고 변수가 들어있는 친구인 거고 N은 그냥 실수배니까 N이 앞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얘가 N에다가 얘가 그대로일 거니까 뭐 SN이라고 이렇게 써놔도 상관은 없겠네. 그치? 가능하시죠? 자, 이거 일단 가능할 거고 다음으로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자, C 이렇게 있어요. 자, C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변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K가 1일 때도 C고 2일 때도 C고 3일 때도 C고 N일 때도 C니까 C만 몇 번 더한 거니? N번. C를 N번 더하면 걔는 N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변수를 누구를 잘 조율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이런 예시는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자, NAN이야. 자, 그럼 얘 몇이야? 그렇지. N제곱 AN일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NAN만 N번 더했을 거니까. K가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 변수 자체의 알파벳이 중요한 건 아니죠? 모두를 그냥 I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다 나오는 거고. 그치? 뭐 L을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진행시키고 나면 결과식에는 K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K는 어차피 변수니까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들어가니까 결국 주어진 결과식에는 K라는 애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알파벳을 대체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이런 거 있죠? 자, 실수의 어떤 합의 구조인데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 자, 얘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뭐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왜 그럴까? 전개해보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 뭐야? 등차수열 아니야? 네. 그치? 총 몇 개를 더하는 거야? N개지. 자, N개야. 근데 우리는 누구를 N번 더할 거야? 평균. 맞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평균. 그러면 평균이니까 2로 나눌 건데 첫 번째가 1이고 마지막이 N이니까 이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얘 사실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근데 뭐 이거 하나 외우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괜찮니? 자, 두 번째 너희가 외웠어야 될 식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제곱이죠? 자, 얘 한번 불러볼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그렇지.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자, K 세제곱은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렇지. 얘의 전체 제곱이신 거 맞지? 얘 처음에 구해놨던 애 전체 제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이 정도는 편의상
하나 더 알아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거 있죠.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래서 K 제곱 버전이랑 K 버전 하나 더한 얘는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다 라는 거 하나를 그냥 좀 추가적인 상식으로 알아놔도 은근히 쓰일 때는 많을 거야. 그치? 사실은 어려운 식은 아니잖아. 3분의 N,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것도 그냥 제 머릿속엔 도저히 용량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거 하나 더 알아놓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 정도.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게, 자, 이 시그마라는 단어에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단 뭐가 나오냐면 부분 분수를 이용한 속어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 이미 잘 알긴 하겠지만 한 번 다시 써볼게. 자, a, b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B 마이너스 C분의 1 마이너스 B.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 시작. B 마이너스 어. A분의 1 곱하기 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오케이,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잘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3개짜리도 하나는 알아놓자.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 혹시 기억하니? C 마이너스 B 플러스 A. 오, 잠깐만. 혹시 잘못 대답하면 애들이 그걸로 외워버릴 수 있으니까 좀만 신중해보자. 자, A, B, C 3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C-A분의 1에 AB분의 1 빼기 BC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뭐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일단 있고요. 근데 오히려 쌤은 이걸 더 케어하고 싶거든. 잘 들어봐. 그럼 여러분들, 자,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에 K랑 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K분의 1이 있는데, 자, K를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한다 라는 일단 식이 나왔어.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얘들아,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알긴 아시겠지만 얘는 사실 경험치가 많잖아. 우리가 이런 애들 상대해 본 적이 많잖아. 결국 얘가 어떻게 끝나는 것이 맞니? 맨 앞에 플러스가 하나 살아남지. 하나 살아남지. 그 다음에 맨 뒤에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남지. 그래서 이게 일단 진행되면은, 자, 1 빼기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쭉 더해져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데, 앞에 친구의 뒤에 놈과 뒤 친구의 앞에 놈이 없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없어지다 보면 이렇게까지 없어지지.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플러스 하나랑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살아남는 구조죠. 자, 이걸 일단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이런 구조도 많이 나와. 자, 2K-1, 2K 플러스 1분의 1. 이 구조도 사실 되게 단골 출제되는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앞에 플러스 하나랑 마지막에 뒤에 마이너스 하나가 살아남는 건 똑같거든요. 한 개가 살아남아요. 근데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2가 나오기 때문에 맨 앞에 2분의 1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이 들어갔을 때인 1이랑 마지막 n이 들어갔을 때 뒤엔 놈 2n 플러스 1분의 1이 빠지는 구조로 이것만 살아남는 거 여러분들 계산하다 보면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K의 K 플러스 2분의 1, 이때부터 애들이 좀 많이 틀리기 시작하지 않아? 그치? 자, 얘는 처음 시작은 아무튼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살아남기는 하는데 그 뒤에가 되게 이슈지 않니? 뭐가 이슈일까? 그냥 한 칸 띄우고 사라져요. 그렇지. 한 칸 띄우고 사라지죠. 봐봐.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그걸 다 소거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너희가 얻을 수 있어? 앞에서 플러스가 2개 살아남고 뒤에서 마이너스도 2개 살아남는 거 혹시 발견할 수 있겠니? 이해 안 되면 써봐. 그러면 맨 앞에서 플러스는 일단 얘에 1이 들어갔을 때 1분의 1이 일단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가 들어갔을 때 2분의 1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맨 뒤에 빠지는 거는 여기에 n-1이 들어갔을 때
n 플러스 1분의 1이 결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이 들어갔을 때 n 플러스 2분의 1이 땅 하고 빠지는 구조. 따라서 앞에서 플러스 2개가 살아남고 맨 뒤에서는 마이너스 2개가 살아남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거야. 쌤이 여기다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왜? 니들이 이해 안 가면 써볼 거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 또 남아있죠. 잠깐만. 1. 아, 이건 아니구나. 오케이. 자, 얘까지 조금 살아남는 개수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우리가 부분분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뭔가를 남기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 시그마라는 거는 전혀 개념 자체가 특별한 놈은 아니고요. 이 도구의 쓰임만 잘 알면 SN과 시그마는 결국 같이 똑같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친구일 텐데 얘가 조금 더 활용성이 높고 시작점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겠지. 두 번째로 시그마의 성질은 합차 실수배가 가능하고 따라서 합과 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앞으로 빼주거나 아니면 합차를 따로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변수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오직 변수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고 변수가 아닌 친구들은 앞으로 빼준다 라고 정리를 했고 자 마지막에 실수의 합에 대한 계산 3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 부분분수도 이렇게 예시가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지 말자 정도로 정리하면 일단 개념 자체는 끝났는데 이 단원 역시 개념의 어떤 그냥 기본 난이도와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의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갭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내가 여기다 개념 설명을 40분, 50분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얘들아 삼각함수는 내가 너희한테 거의 1시간 반 수업 때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삼각함수는 개념이 무조건 탄탄해야 걔를 다 써먹는 거야. 근데 이 시그마 수열에서는요 개념이 등차 등비에선 탄탄해야 돼. 하지만 수열의 합에서는 뭐 해야 돼? 최대한 많은 문제에서 너희가 응용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쌤이 지금부터 아까 전에 이제 경희한테 줬던 문제를 여러분들 좀 시켜보면서 또 한번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 자 경희야 문제 몇 번에 시작하지? 8번이요. 어? 8번이요. 5개만 불러줘. 8, 16, 8, 20, 31. 자, 여러분들 8, 16, 18, 20, 30번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해 보시는데 쌤도 앞에다가 분명히 해설을 해드릴 거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꽤나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자, 처음에는 그나마 좀 할만 하실 거예요. 정리를 좀 하면서 가자.
여기 그 노가다 문제 많아요? 아니요.
자, 얘들아 해설 좀 시작할게. 일단 5문제에 대한 해설인데요. 8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8번 문제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풀렸을 건데 그 시그마의 의미만 이해하면 K가 0일 때부터 일단 17까지 집어넣은 걸 다 더할 테니까 0이 들어가면 F3, 1이 들어가면 F4 쭉 이어지니까 17이 들어가면 F20까지, 즉 F3부터 F20까지를 다 더해 놓은 친구에서, 그치? 두 번째 식은 4부터 21까지 들어갈 거니까 4가 들어가면 F2, 5가 들어가면 F3 쭉 가서 21이 들어가면 F19니까 F2부터 F19까지 다 더한 친구를 빼는 거죠. 그럼 지금 겹치는 부분은 F3부터 F19는 양쪽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걔는 알아서 사라질 거고, 왼쪽에 남아있는 애는 F20만 남아있을 거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애는 F2만 남아있을 거니까 결국 F20에서 F1을 빼게 돼서 정답이 8이 나오시는 게 맞겠지. 자, 8번 문제는 뭐 워낙 간단한 문제였을 거고, 다음으로 우리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요, 이게 발상이 만약에 그날따라 우리가 머가리가 안 돌아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또 어렵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치? 자, 쌤이 안쓰러운 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날에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처음에는 1부터 6까지 다 더했네 하면서 6분의 공식을 써. 근데 두 번째는 1부터가 아니네, 2부터네. 그럼 1부터 공식을 써놓고 1일 때만 빼줄까? 해서 1부터 공식을 쓰고 1일 때만 1의 제곱만 하나 빼줘. 그 다음에는 3부터니까 또 1부터 공식을 쓰고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빼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생각이 잘못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풀릴 거야. 그치? 근데 조금만 식을 관찰하다 보면, 조금만 스마트하게 접근하다 보면, 자, 얘는 1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더했고, 두 번째는 2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더했고, 세 번째는 3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 더했지. 그러면 전체에서 1의 제곱은 총 몇 번 더한 거야? 한 번 더한 거야. 근데 2의 제곱은 몇 번 더한 거야? 두 번 더한 거야. 3의 제곱은 3번 더했고, 4의 제곱은 4번 더했고, 마지막 6의 제곱은 6번 더했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더한 개수만큼 곱했다고 치면 결국 1의 3승부터 6의 3승까지 다 더한 친구 아닐까. 그래서 바로 세제곱 공식 이용해서 2분의 6 곱하기 7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441이 나오겠지. 자, 이러한 발상이 나 이랬으면 좋겠어. 이 정도 풀이는 수능날이 되면 너희의 컨디션과 무관하게 튀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지금 상태로는 내가 오늘 머가리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고, 오늘 잘 들어간다 하면 맞을 수 있다면, 이제는 기본기를 높여놔서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개똥망이고 국어시험을 앞에 조져놨다고 하더라도 그냥 국어시험 잘 봤으면 좋겠지만, 얘들아 실제 수능은 1교시 국어가 있잖아. 근데 요즘 국어 또 살인적이잖아. 그럼 너희들의 2교시 멘탈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치? 자, 그 상태에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반전을 기할 수 있을 만큼의 2교시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16번도 맞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유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짱구를 싹싹 굴려놔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처음에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an이니까 S10이죠. 자, S10이 m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근데 얘가 어떤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잘 봐. 3an 더하기 n제곱이 항상 m이 나오는데 여기는 m은 분명히 상수가 되겠지. 근데 n은 변수가 될 거니까 n에 이제 1이 들어갈 때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 맞는데, 자, m이 어차피 S10이잖아. 그럼 너희들은 단선은 없는 상태지만 S10이라는 건 A1부터 A10까지 다 더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왼쪽에 AN이 있으니까 왠지 오른쪽과 연계가 되려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괜히 S10이 아니잖아. 괜히 10을 준 게 아니잖아. 200을 줘도 되고 뭐 3500을 줘도 되는데 10을 줬단 말이야. 10을 왜 줬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식을 한번 써보는 거지. 아, 그러면 1을 대입하면 3a1 더하기 1의 제곱도 어차피 m이니까 S10이겠구나. 3a2 더하기 2의 제곱도 S10이구나. 쭉 쓰다 보면 호진아 쭉 쓰다 보면 3a10 더하기 10의 제곱도 S10인 거 맞지? 그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쫙 다 더한다고 치면 A1부터 A10까지 다 3배가 된 걸 더했으니까 3 곱하기 S10이 되는 거고, 거기에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했으니까 385가 되는데,
반대쪽에는 S10을 10번 더했으니까 10S10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치가 발달을 해줘야 되는 분이 바로 그거야. 우변에 S10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좌변에 A1부터 A10까지 등장시켜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줄 수 있으면 다 더하면 결국 S10이 55가 나오겠지. 그래서 an 더하기 n제곱이 55라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면 내가 이제 n자리에 5만 탁탁 대입해주면 이제 A5가 10이 나온다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치?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못 푸는 건데, 못 푸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조금만 사고를 틀어버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살짝 가려져 있는 거에서 커튼을 싹 걷어내는 걸 지금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있고, 커튼을 걷을 때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걷어야 되겠다는 눈치를 딱 채야 되는데 아씨 이게 햇빛을 가리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S10이 등장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뭔가 등장시키자 라는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이 얘기야. 문제의 힌트는 항상 다 있어요. 네. 저는 약간 저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식이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AN만 남기게 네. 그러니까 AN은 n-n 제곱을 3으로 나눈 거 해서 그거를 위에 있는 시그마에다 대입시킨 다음에 3분의 이렇게. 1 앞으로 빼서 3분의 1 앞으로 빼가지고 그 m이랑 n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고 거기다가 해서 좋아요. 385 꺼냈는데 좋아요. 자, 지금 쌤이 너희도 대충 이해했죠? 영석이 말. 뭐냐면 저기 있는 3an 더하기 n제곱은 m을 n제곱만 2항에서 3으로 나눴더니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 상태에서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an을 딱 이쪽에 만들어주면 반대쪽에도 n이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3분의 m-n제곱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라는 건 결국에는 m이 되었을 것이고 이쪽은 3분의 m은 변수가 아니니까 그냥 얘랑 얘가 곱해서 3분의 10m이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n제곱만 남은 거니까 6분의 결국에는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어서 얘를 계산했더니 m값이 나왔다 이거잖아. 그치? 이것도 충분히 m을 구하기 위한 좋은 방식이 되겠지. 다만 이제 뭔가 묘하게 좀 더 복잡해 보인다라는 단점만 빼면 사실은 얘도 쌤이 듣자마자 이해했을 만큼 좋은 풀이이긴 합니다. 아무튼 영석이 이렇게 풀었대. 존중할 만한 풀이죠 이거는. 만약에 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는 내 방법보다 너무 구린데 싶으면 쌤이 이제 중간에 막 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괜찮았던 풀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일단 살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20번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보자마자 너희들은 막 자신감이 샘솟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기 때문이야.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 등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빠삭하진 않지만 빠삭해질 예정이니까 등차를 이제 시작을 할게. 자, 처음에 A0랑 A6를 더했다라는 게 0이다 라고 나오자마자 등차 중앙 떠올리는 게 맞지. 근데 1과 6은 더하면 7이니까 걔 딱 중앙이 3.5가 0인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3과 4 사이에 있는 A3.5가 0인 게 맞을 거야. 그치? 그러면 3이랑 4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 당연히 3, 4 더한 것도 0이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증가하는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하는 1차 함수일 수도 있는데 A3이 1이라는 건 양이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A3이 양의 방향으로 가면 A4가 음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쫙 세웠단 말이야. 그럼 이 지점부터 A1까지 같은 거리고 A6까지 같은 거리니까 당연히 얘도 더하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AK에 AK 플러스 1을 더한 친구의 절대값을 씌우래.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AN을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3항부터 4항까지 갈 때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는데 자, 3,1을 지나야 되니까 3을 대입하면 1 나올 수 있게 뒤에 7이 더해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AN이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5였을 거니까 둘이 탕탕 더해지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12가 나오는 거고 K로 변수 바꿔주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12가 나오는데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둘이 더한 친구 마이너스 4K 더하기 12의 절대값을 쿵쿵 씌워주면 결국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는 양수가 나오겠지만 그치? 그래서 8, 4 되고 3이 들어가면 0이 쿵 나오겠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4씩 감소한다는 거에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꺾어 올라갔을 거 아니야. 함수 자체가 얘들아 이거 함수로 봐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걔가 3일 때를 기준으로 땅 꺾고 올라가는 v 함수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여기 2일 때와 여기 1일 때, 여기 4일 때와 여기 5일 때가 동일한 높이의 탕탕 형성이 되시겠지. 그치? 아무튼 그렇게 되면 4, 8 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10 대입한 게 마이너스 28이니까 28이 되어서 얘부터 얘까지 더하는 건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7까지가 총 7개 항이죠. 7개니까 7개를 더할 건데 평균은 몇이냐면 얘와 얘 정중앙이기 때문에 16이라고 보면 16 곱하기 7 가운데 있는 거를 7번 더하겠다는 뜻이고 얘네들이 더한 건 어차피 12니까 따로 더해주면 결국에는 12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서 막 너희만의 계산법으로 좀 더 얘를 뭐 계산을 수월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리스펙. 어차피 얘는 더 쌤이니까 니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쌤이 생각할 때는 내 관점에서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등차 계산 이렇게 해줬고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보죠. 자, 30번은 쌤이 막판에 잠깐 헤맸는데요. 그 이유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줄 알고. 자, 30번 문제를 보면 처음에 일단 AK에 대해서 SN이 나와 있죠. 그치?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그래서 쌤이 여기다 구획을 땅땅 쳐놨는데 자, AN에 대한 SN. 그러니까 A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합친 애가 2분의 3n 제곱 더하기 2분의 1n. 보자마자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러니까 AN은 등차다. 상수항도 안 붙어 있으니까 깔끔한 세탁 완벽하게 된 등차다. 그치? 그러니까 AN을 직접 공식으로 구해보면 2AN. 그럼 3n이죠. 더하기 B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깔끔하게 얘를 바로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해낸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이 AK와 BK를 곱한 애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대. 주의해야 될 건 곱셈이니까 시그마 분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합쳐서 가져야 돼. 그럼 쌤은 이 방식을 좋아해. 니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해. AN과 BN을 곱한 저 수열을 하나의 CN으로 그냥 치환해 주는 거야. 곱해줬다고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얘도 수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CN으로 봐주면 이 CN에 대한 SN 합쳐진 친구가 2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얘는 3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지. 모르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CN이란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SN, n번째까지 항의 합해서 n-1번째까지 항을 빼면 CN이라는 일반항이 나올 테니까 직접 세제곱식에서 세제곱식을 빼줬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셨어요. 근데 쌤이 처음엔 헤맨 게 자, 결국 CN이 얘니까 AN이랑 BN을 곱한 게 얘란 얘기잖아. 6n 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2. 근데 쌤이 처음에 얘가 3n-1인데 얘가 3n-1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잠깐 계산 실수를 했어. 그래서 막 식이 복잡해질 뻔했는데 얘 인수분해하니까 3n-1에 그 2n-2 맞죠? 그치? 그래서 얘가 각자 하나하나씩 약분되면 bn은 2n-1일 수밖에 없으니까 b 10을 구하라고 하면 10 대입해서 정답은 18로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한 번에 치환을 해주고 나중에 구했던 AN을 약분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이해하시겠어? 지금까지 쌤이 5문제 풀어드린 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개밥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풀면 조금 넘어서 풀 수 있는 정도. 그치? 여기서 쌤이 딱 4문제만 더 추가할 거거든요. 4문제. 경희야 몇 번이지? 36, 어? 60, 페이크를 주네. 잠깐만. 나까지 속이면 어떡해? 36, 66, 72, 74. 72, 74? 네. 오케이, 72, 74. 이렇게 4문제가 조금 만만치 않은 문제가 껴있을 거니까 노력해 봅시다. 수열 풀 때는 항상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셔야 돼.
유연하게.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무슨 갑자기 말랑말랑해져라 이런 건 아니니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세요. 어플을 쓰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그래? 미안해. 여기다가 써놓는데 없어졌어요. 그 쌤이 촬영 중이잖아. 어? 조회수 좀 올려줘. 그러려고 빨리 지우는 거야. 농담이다. 왜? 너 또 표정 보니까 드립 하나 얹으려고 내 드립에.
지금 74면 마스터 스텝. 73인데. 73이에요? 73이었어요. 74가 아니라 73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터는 안 해요.
지금 뭐 현재로서는 많이 더. 74보다 73이 더 들어오는데. 색깔 T가 15.
자, 얘들아 좀 같이 볼게. 이제 같이 좀 볼게요. 아, 마지막 문제 어렵네. 간만에 풀었는데 일단 4개 문제니까 우리 36번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36번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죠. 그 앞에도 적어놨지만 부분분수 이용해서 2분의 a는 앞으로 빠질 거고 이 친구를 전개하면 맨 첫 번째 항인 1과 마지막 항의 뺄셈 버전인 23분의 1만 남아있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23분의 나 이거 왜 이렇게 썼어? 23분의 11a죠? 11a 11a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고요. 근데 그래봤자 23과 11은 지금 서로소죠. 그럼 a가 23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가 23이 최소고요. 그 다음에 92가 됐을 때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 맞니? 그치? 11을 내가 까먹고 안 적었네. 11은 그렇고요. 다음으로 66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전에 있는 문제들은 다 3점이고 나름대로 좀 쉬울 거기 때문에 66번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도 뭐 나름 쉽지 않은 문제였을 수 있어요. 자, 쌤은 어떻게 줬냐면 처음에 첫째 항과 공차를 줬기 때문에 AN의 일반항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AN보다 AN 플러스 1이 더 크다라는 사실은 적어 놨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등식을 얘를 한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절대값 x-an 빼기 절대값 x-an 플러스 1 이렇게 두고요. 지금 안에 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범위는 이제 두 군데에서 갈리는 거겠지. x가 an보다 작을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an 플러스 1보다 클 때.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고 두고 이 fx를 x의 범위가 an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뭐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이전 항에서 다음 항을 빼면 공차 하나만큼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범위가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여서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자, 2x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야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x가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적당히 나와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 3이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도대체 an과 an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는 현재는 모르겠으나 쭉 마삼으로 오다가 이렇게 길게 이 자리로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3으로 쭉 유지가 될 건데 얘가 어느 순간에 x축과 만날 겁니다. 마3에서 3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언제야? 얘가 0이 될 때니까 x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될 때죠. 그치? 아, 결국 여기에 x좌표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될 때구나. 이때 처음으로 뭐 할 수 있게 돼? 0 이상이 되죠. 그치? 이 함수 전체가. 그 전까지 마3에 깔려 있다가 마3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처음으로 0 이상이 되는 순간이 이때니까 이때가 정확히 bn이 되지 않을까? bn은 x값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체 함수가 처음으로 0 이상이 될 때인데 그때 x값을 b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bn이라는 수열 자체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따라서 기억이 바로 참이죠. 2분의 b1이라는 친구는 2분의 a1 더하기 a2다 라고 나온 거니까 기억 참인 거 맞고,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수열 bn은 공차가 2분의 3인 등차 수열이다. an이 3n 빼기 2고 an 플러스 1은 3n 더하기 1일 테니까 둘을 더하면 6n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럼 2분의 얘니까 bn이라는 친구는 3n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공차가 몇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은 땡 틀리죠.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한 거야. 자, 세 번째.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애가 160이다 그랬는데 이미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제 전체 10개를 더할 건데 평균은 첫 번째 거 3-2분의 1에서 누굴 더해? 10번째 거 33-2분의 1 더하니까 33, 10번째니까 30-2분의 1, 그래서 32가 될 거고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160이 나오는 게 맞겠지.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72번으로 넘어가면 72번 문제도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었을 거야. 자, 이 문제도 이제 4점 중에서도 나름대로 준킬러 이상으로 출제가 그 당시 됐던 문제인데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N은 그냥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고요. TN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 가족권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사실은 A7이 0이라는 사실이겠지. 왜냐하면 등차 중앙의 성질 때문에 A6 더하기 A8은 2A7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2A7과 A7이 같다는 얘기는 A7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A7이 0이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은 양수로 그려질 수도 있고 길기가 음수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일단 7일 때 0이라는 X축을 지나는 걸 표현을 해놓은 거야. 7,0을 지납니다. 그런데 지금 자 7일 때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잘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S6랑 T6는 지금 부호가 정반대일 수밖에 없죠. 그치? 얘가 음수라면 A6부터 해서 그러니까 봐봐. A1부터 A6까지 더한 S6랑 T6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일 수밖에 없지 않니? 그치? 둘이 같죠? 그럼 둘이 더하면 반드시 몇이 나와? 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봐봐. A1부터 A6까지 다 더하면 음수들을 다 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A1부터 A6까지 절대값이어서 다 더하면 걔 양수 버전을 다 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이 탕하고 더하면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그럼 이 그림에서는 S6랑 T6가 더해지면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럼 나 조건이 만족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둘이 더하면 84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일 수 없다? 양수일 수 없다. 따라서 공차가 양수일 수 없다야. 그래서 공차는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보면 이번엔 S6 이렇게 봐봐. 그러면 A1부터 A6까지 다 더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결국 S6랑 T6 같기 때문에 더하면 84가 나오니까 각자가 42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S8이랑 T8 같은 경우에는 얘까지 더한 거잖아. 0은 더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S6에다 A8을 더한 거가 이제 S8이라면 T8은 T6에다가 A8을 뺀 거죠. 왜냐면 A8을 더할 건데 얘 절대값을 더할 거니까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애를 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당연히 얘네들이 유지되면서 84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계속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더하면 84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인정?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음수인 걸 알았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T15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T15. 그럼 얘들아 T15라는 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써볼게. S15랑 당연히 T15를 더해도 84겠죠. 계속 84니까. 그럼 쌤은 S15를 구해보려는 시도를 할 건데 걔는 지금 A1부터 A15까지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의 15배를 한 거겠죠. 근데 A1과 A15 사이에는 정확히 가운데 누가 있니? A8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2A8이고 그 다음 것도 2A8이고 그 다음 것도 2A8이니까 결국 15A8이 나오지 않겠어? 알겠니? 그럼 내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8의 값만 구하면 T15도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자, A8만 구할 거야. 근데 A8은 정확하게 공차만큼 떨어진 애잖아. A7에서. 따라서 A8 자체가 D죠. 그치? 0에서 D만큼 더 가내니까. 그럼 우리 D만 구하면 되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S6가 42잖아요? 그리고 S7도 42예요. 왜? 7번째 항이 0이니까 더해봤자 40이야. 일단 잘 봐봐. S6라는 건 6개를 더할 거야. 근데 첫째 항에다 6번째 항 더한 걸 더할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이랑 6번째 항을 더한 게 14일 수밖에 없을 거야. 계산하면. 근데 6번째 항이라는 거는 0에서 D를 한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D 아니니?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은 0에서 D를 6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6D일 거고 그럼 마이너스 7D가 14가 나오니까 D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A8이 마이너스 2라면 S15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T15와 S15를 합치면 84니까 얘를 넘겨주면 114가 T15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호진아 맞아? 그치? 이런 결론이야.
자, 그리고 이제 73번을 들어갈 때 약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고민이 드나, 이거 얘들아, 우리 3월 달에 기출할 때 다시 만나자. 쌤이 이거 풀어봤는데 답은 이제 48이 될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지금 딱 이 정신 상태로 지금 한 2명이 졸고 있는 와중에 이거 하면 너희들 그냥 수면실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D가 30일 때랑 D가 18일 때가 가능할 것 같고, 뭐 굳이 앞에를 보고서 뭔가를 참고하고 싶으면 봐도 되는데, 이거는 이게 킬러였거든요. 이게 9월 평가원, 이거 진짜 따끈따끈한 문제지. 그 평가원에서 킬러였기 때문에 얘는 추후에 우리 기출 다룰 때 3월 달부터 다룰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어차피 금방 만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풀이도 지금 이쁘게 못 써놨어. 나도 좀 바쁘게 푸느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미적 들어갈게. 오늘 미적은 적분가입니다.